한적한 시골 마을, 이름도 잊혀진 조용한 그곳에 영양의 비밀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다. 이 가게는 일반적인 식료품점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자신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을 되찾고자 했다. 가게의 주인, 현명하고 나이 지긋한 영감님은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대중적인 다이어트들의 허울뿐인 이면과 진정한 영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가게의 주요 고객은 20대를 갓 넘긴 청년 해나였다. 해나는 늘어나는 체중과 밀려오는 건강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이 작은 가게를 찾아오게 되었다. 영감님은 해나에게 먼저 균형 잡힌 식사의 기본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극단적이고 일시적이지. 하지만 몸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거야. 모든 영양소가 빠짐없이 골고루 제공되어야 한다네. 영감님은 그녀를 가게 한편 작지만 아늑한 상담 공간으로 안내했다. 거기서 영감님은 각종 이론을 설교하기보다 해나가 평소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 해나는 일주일간의 식단을 목록화했고 영감님은 그것을 보며 피드백을 주었다. 탄수화물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야. 다만 정제된 흰 밀가루가 아닌 통곡물이나 비리, 그리고 퀴노아와 같은 선택을 해보는 게 좋겠어. 해나에게 그는 매일의 식단에서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어떻게 조화롭게 섞여야 하는지를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해나는 그날 이후 영감님의 가게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녀는 각종 채소와 과일부터 시작하여 견과류, 다양한 단백질원까지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조금씩 만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마을의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식이요법에 대해 영감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듣곤 했다.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와 식단은 천차만별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나의 몸과 마음은 점차 건강해졌고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겁게 음식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먹는 것이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음식을 통해 몸이 회복되고 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해나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바랐다. 블로그는 곧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웹사이트로 자리 잡았고, 해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양소와 다이어트 전문 블로거로 성장하게 되었다. 영감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식단 레시피가 아닌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의 철학이 되어 해나의 삶과 그녀가 만나온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는 그 여정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구름과 끝없는 들판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도 폴슨브루라는 인기 있는 카페가 있었다. 이곳은 커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교환되는 건강 조언을 위해서도 다양한 손님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카페의 게시판은 요가 수업부터 무료 건강 워크숍까지 다양한 다채로운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었다. 호기심 많고 건강을 중시하는 주민 에마는 자주 카페를 찾아가며 수많은 건강 팁을 들었다. 그중 일부는 그녀의 관심을 끌었지만 다른 일부는 다소 의심스러웠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조깅을 마친 후 그녀는 자신이 귀 기울였던 건강 주장들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아늑한 코너 부스에 앉아 따뜻한 카푸치노를 손에 쥔 채 에마는 건강에 대한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 다룬 신화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규칙이었다.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늘 텀블러를 가득 채우던 에마는 이 조언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의 식단, 기후, 활동 수준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갈증 날 때에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건강한 접근임을 알게 되어 안도했다. 다음으로 에마는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핫한 주제로 눈을 돌렸다. 기적적인 몸의 정화를 약속하느니 다이어트에 의심을 품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몸은 실제로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간, 신장 및 기타 장기가 비싼 디톡스 차나 주스 클렌즈 없이도 효율적으로 독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에마는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의 자연적인 시스템을 신뢰함으로써 돈과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도 더 홀섬 부류에서 뜨거운 주제였다. 그녀의 많은 친구들이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민감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을 보았다. 에마는 전문 영양 과학 자료를 통해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가 본래 더 건강하지 않으며 잘 계획되지 않으면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학적 징후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제한된 식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구에 깊이 몰두하면서 에마는 유기농 식품이 항상 더 건강하다는 신화에 마주쳤다. 반쯤 먹다 남은 머핀을 보며 그녀는 이 널리 퍼진 믿음의 진실에 대해 궁금해했다. 여러 기사와 데이터 리뷰를 읽어본 후 유기농 식품 및 페스티사이드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본래의 비유기농 식품보다 영양가가 더 높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결론은 단순한 라벨보다 균형 잡힌 영양을 우선하는 것이었다. 수면 시나 정확히 8시간 필요라는 주제도 에마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조사 결과 수면의 필요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잘 자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6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발견은 에마가 정해진 수면 목표 대신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도록 격려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마주한 가장 고질적인 신화는 지방이 적이다 였다. 에마는 성장하며 친척들이 아보카도와 견과류를 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들은 생선과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한 요소이며 심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각 신화를 불식시키면서 에마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기분을 점점 더 느꼈다. 마지막 카푸치노를 마시며 그녀는 이날 저녁이 과학을 신뢰하고 자신의 몸의 지혜를 존중하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에마는 건강 조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자신의 발견을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더 홀섬 부루에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서 나무의 속삭임과 끝없는 하늘 사이에 자리 잡은 에마는 건강 신화의 반박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항상 다른 이들이 사실을 추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건강 여정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했다. 세 번째 이야기오랜 옛날 체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던 시절 한 산골 마을에 물이라는 신비한 물질을 연구하던 학자가 있었다. 그는 항상 물병을 끼고 다니며 물의 중요성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생각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온 마을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았고 사람들은 설교를 듣던 그 학자의 집을 찾아갔다. 학자는 마을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물을 마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물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모든 화학작용의 기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죠. 피부도 맑아지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 해소에도 좋고 체중 감량을 돕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물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학자는 각 집에 돌아다니며 물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글을 붙였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그의 말을 따랐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피곤해지기만 하던 농부들이 활력을 얻고 잦은 두통을 호소하던 사람들도 그 증상이 사라졌다. 마을 아이들 역시 감기에 걸리는 일이 드물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과거 마치 병치료제처럼 여기던 물의 힘을 직접 체험하며 학자가 수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학자는 뿌듯한 마음에 더 많은 이들에게 물의 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을 밖으로 나와 강연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단순한 음료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물은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변모했다. 학자의 물에 대한 열정이 마을 전체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강연을 통해 다른 곳에도 전파되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물의 혜택은 단순히 목을 적시는 것을 넘어 하루하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싶은 한 소녀 수민이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평소 잦은 감기로 고생하던 중 할머니께 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비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법이란 바로 신비로운 항산화 음식들이라 불리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식 하나 제대로 알면 그 안에는 책 100권의 지혜가 담겨있다. 할머니께서는 또한 항산화라는 특수한 힘을 가진 음식들이 인체에 면역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수미는 어느 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항산화 음식의 비밀을 파헤쳐 그 진리를 깨우치겠어 라고 수민의 탐험은 이웃집 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항산화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였습니다. 이 작은 진주 같은 베리에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미는 블루베리를 한 알 한 알 곱씹으며 신선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미는 신선한 채소가 자라나는 작은 농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이 초록색 채소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몸을 보호해줍니다. 시금치는 단순한 초록 채소가 아니야. 건강의 방패막이지. 수미는 감탄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탐험은 이어졌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에 수미는 할머니의 저장고에서 해바라기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 E가 가득한 이 씨앗들은 정보 활기찬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면역력 증진에도 일조한다고 했습니다. 작지만 알차네. 그녀는 그 씨앗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여정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수미는 푸른 녹차를 끓이며 그 항산화 작용이 몸에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때가 되자 그녀는 자신의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감기가 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정신은 맑고 활기찼습니다. 여러 항산화 음식들을 경험하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면역 강화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이란 자신의 몸을 위해 항산화 음식을 모아 만들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수미는 항산화 음식의 신비와 그 실제적인 효능에 대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누었으며 작은 마을 전체가 이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할머니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작은 과일과 채소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민아, 잘했어. 음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러운 선물이거든. 그걸 제대로 발견한 너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구나. 그리고는 포근한 햇살 속에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리 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항산화 음식들은 수민이의 삶을 바꾸었고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에 전해지는 최고의 건강 비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